했고요. 이번 시간에 외분점부터 평면좌표 끝까지 해볼게요. 평면좌표 투구를 하고 쭉 해봅시다. 첫 번째 외분점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오늘 뭐 파티 있다고 안 했어요? 어제 했어요? 어? 아파가지고 아이 안돼 아프면 안돼. 이 외분점은 공식보다 해석이 더 중요해. 내분점도 비슷했어. 네. 내분점도 유도하는 방법이 좀 중요했고 해석이 좀 중요했던 이런 상태였어요. 외분점은 훨씬 더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능에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여태까지. 기하 벡터 포함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석한다는 말은 내분점으로 해석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오셨군요. 지난 시간에 점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해볼게요. 자, 찾으셔도 돼요. 수직선부터 할게요. X축.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A점, B점이래. A, 0, B, 0인데 Y좌표가 제로니까 A, B 이렇게 썼겠지. 3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으면 일단 긴장을 펴야 돼. 이게 M이 큰 건지 N이 큰 건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 내분점은 선분 내부에 있는 것이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외분점이었잖아. 외분점은 이 오른쪽 여기에 있거나 또는 왼쪽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M이 큰지 N이 큰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 첫 번째 이 구간, 두 번째 이 구간 달라질 텐데 첫 번째 구간은 M이 크니 N이 크니 어느 게 크니?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외분했어요. 이런 걸 보자고. 선분 AB 그러면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이야.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이야.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7대 3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7대 3 이렇게 가야 되잖아. M 대 N 이렇게 갔겠지. 7대 3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외분점이 되는데 이럴 때는 N이 N보다 클 때는 오른쪽에 찍힌다. 이걸 알게 돼. 근데 만약에 3분의 AB를 3대 7로 외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점이 A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3대 7이면 일로 가야지 뭐. 3대 7 일로 가야 되잖아. 3대 7로 외분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N이 더 클 때지. N보다 N이 더 클 때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외분점을 택하려면 M이 큰지 N이 큰지를 알아야 돼. 뭐가 큰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위치를 알 수 있어. 이제 차관사항은 잘 내지는 않는데 M과 N의 조건이 있거든. M은 양수여야 되고 N은 양수여야 돼. 이 두 개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마찬가지인데 외분점일 때는 말이다. M과 N이 같으면 안 돼. M과 N이 같아봐. 1대1로 외분하는 점 어디다 찍을 거야? 못 찍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외분점일 때는 이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문제로 갑시다. 이제 내분점으로 해석하는 거를 볼게. 선분 AB를 7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다시 보자. 이랬을 거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좌표를 설계할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했대. 이렇게 7대 3으로 외분하라고 했으니까 시작점이 A인데 7대 3이면 키가 더 크잖아. 7대 3이 돼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 점이 외분점이겠구나. X좌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외분점 문제를 보면 항상 내분점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아. 여기가 4겠지. 7대 3이니까 여기는 4대 3일 거잖아. 괜찮아?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 내분점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3번 AP 이거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곧 B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3번 AP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야. 이럴 수 있거든. 그거를 그대로 써보는 거야. 3번 AP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B래. 그러니까 결국 이 B라는 놈은 이 B는 3번 AP 너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4 더하기 3 7분의 크로스고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면 되잖아. 4x 더하기 3a 이렇게 하면 된다. 어제 계산해보면 7분의 4x 더하기 3a로 쓸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원래 목표가 x를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 x를 구해봐야지. 그러면 7b가 될 거고 4x 더하기 3a가 되겠지. 그래서 4x는 7b 빼기 3a가 되고 따라서 x는 4분의 7b 빼기 3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분의 7b 빼기 3a가 된다. 이때 이 x좌표를 내분점을 통해서 구해놨는데 이것도 뜯어보잖아. 뜯어보면 이런 식이야. x가 4분의 7b 그다음에 빼기 4분의 3a 이런 꼴이 되거든. 그러면 b의 개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a의 개수 세모라고 하잖아. 이거 합이 여전히 1이지 않니?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더하면 1이잖아. 여전히 합은 1이야. 따라해봐. 합은 1. 다시 합은 1. 이렇게 돼. 합은 1인데 내분점도 합은 1이었잖아. 외분점도 합은 1이야. 합은 1인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음수지. 음수라는 거는 주의해서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내분점을 해석하는 거지. 외분점의 좌표를 내분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 내분점은 워낙에 유명하고 중요하니까. 이제 실제로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해볼게. 왼쪽에서. 새해 복들 많이 받을 거죠? 이게 새해 소원이 뭐예요? 뭐 금연 미안해요. 새해 소원 뭐예요? 모르겠어요? 소원이 뭐예요? 태양이? 살 빼는 거야? 야, 뺄 데가 어딨냐? 그러면 안 된다, 야. 소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소원 뭐예요? 모르겠어요. 소원? 그거 없냐? 소원. 돈 많이 버는 거 벌써? 아, 돈 많이 받는 거 세뱃돈으로? 한 100만 원 땡기나? 소원이 뭐예요? 잘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치? 그리고 필요하지. 천천히 찾아. 벌써 뭐 찾아지냐, 그게. 자, 3번 합시다. 3번은 이제 외부터 공식을 해볼게요. 내분점 때랑 똑같이 할게. 수직선 두 개를 그어놓고 할 텐데 수평선을 넣었어요. A점, B점, 여기를 A, B, A, 0인데 0을 생략한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B, 0인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X축이라고 바라보면 돼. 3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을 했대.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M이 컸으면 M 대 N 외분점 여기 있겠지. 오른쪽에 있고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M이 작으면 M 대 N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이거든. 유도할 때 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M이 더 작은 걸 해볼까요, 그래?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게. M 대 N으로 외분하라고 했으니까 M 대 N 이렇게 외분했을 거야. M 대 N으로. 비율이에요. 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X라고 해놓고 이제 구해보자. 결론을 알고 있나? X는 뭐니?
아, 수학 3은 했잖아. 따라해. n-n. 속삭이지 마. n-n. n-n. 내분점은 플러스였잖아. 일단 내분점은 마이너스야. n-n으로 했을 때. 이것도 크로스곱인데 3분의 AB를 했으니까 A가 시작이고 B가 끝점이야. 이거를 m-n으로 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크로스곱이야. m이랑 b랑 곱하고 n이랑 a랑 곱해야 돼. m이랑 b랑 곱하고 n이랑 a랑 곱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 m이랑 b랑 곱하고 빼기야 n이랑 a랑 곱해야 돼. 이게 결론이거든. 이게 결론인데 왜 그런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지. 증명해보자. 눈에 보이는 대로 x보다 a가 더 크고 a보다 b가 더 큰 이런 상태라고 할게. 좌표가. 그러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봐. PA의 길이 대 AB의 길이가 AB의 길이라면 너무 어렵겠다. PB의 길이로 할게. PB의 길이가 PA의 길이는 M이고 PB의 길이는 N이니까 비율 관계니까 M 대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을 거잖아. PA의 길이를 먼저 써보자. PA의 길이는 A 빼기 X. PA의 길이, PB의 길이는 B 빼기 A 이렇게 쓰고 걔가 N 대 N이야. 이렇게 했겠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아요. M에다가 B 빼기 A N에다가 A 빼기 X 이렇게 써. 우리 구하는 게 뭐야? 뭐 잘못 쓴 것 같다? PB가 B 빼기 X지? 여기 좀 주세요. 여기 B 빼기 X지. 됐죠? X 구하는 게 목표야. 전개할게. MB 빼기 MX NA 빼기 NX X 구하는 게 목표야. 얘를 이쪽으로 보냈지. N-N의 X가 되고 저쪽으로 보냈지. MB 빼기 NA가 되지. 이렇게. X를 구해보면 N-N분의 MB 빼기 NA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왼쪽에서 얻은 결과를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식으로 숨바꾸게 따박 써내면 됩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얘 또한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게 m 대 n으로 외분을 했어요. 이 말은 요만큼의 길이가 n-n이잖아. 그러니까 선분 PB를 너 대 너로 내분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내분점이 A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지. 가로 했죠? 이제 세로 한번 할게요. 이쪽 오른쪽 지워요. 세로. 여기 지우고. 독감이 대유행인가 봐. 우리 딸내미도 독감이 걸린 것 같아. 아, 참, 어쩌면 이러네. 잘 넘어가나 했더니 A, B 조심들 하시고 3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을 할 거래. 3분의 AB인데 시작점이 A이고 끝점이 B니까 시작은 일단 여기인 거야. 그 M 대 N으로 분할했다 했을 때 M이 큰지 N이 큰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질 거잖아. M이 더 큰 경우에는 M 대 N 이러지 않을까? 뭐야? 이랬을 거고 M이 더 작았을 때는 M 대 N 이랬을 거야. 밑에 게 더 어색하지 않니? 그냥 이런 식이 됐을 거야. 아래 걸로 할게. M이 더 작다고 하고 이놈의 좌표를 구하러 가볼게. 요만큼이 비율이 M, 요만큼의 비율이 N인 이런 상태로 가볼게. 또 똑같이 해보자. 눈에 보이는 길이를 구하면 돼. PA의 길이. 이것 때 PB의 길이. 걔가 M 대 N이에요. 일단 식부터 한번 써보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바로 구하는 것도 필요해. 아까 내분점은 M하고 N을 더하라 했는데 외분점은 빼라 했잖아. 일단 M 빼기 N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끝에다 곱해야 되는 거고 너는 시작에다 곱해야 돼. 너를 끝에다 곱하라는 얘기는 MB고
너를 시작에다 곱하라는 얘기는 NA가 돼서 결론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지?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어떡하지? 가요. PA 대 PB가 M 대 N이었어요. PA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잖아. A 빼기 Y. PB의 길이는 너에서 너를 빼면 되지. B 빼기 Y. 걔가 M 대 N.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M의 B 빼기 Y. N의 A 빼기 Y. 이렇게 썼겠지. 그러면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 MB 빼기 MY. NA 빼기 NY.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게 Y 구하러 왔거든. Y를 정리해야 되잖아. 이쪽으로 보내야지. M 빼기 N의 Y가 되고 얘를 저쪽으로 보내면 MB 빼기 NA가 되고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어. Y는 M-N분의 MB 빼기 NA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되지. 그러니까 X축도 그렇고 Y축도 그렇고 외분점의 위치만 처음에 N이 큰지 N이 큰지에 따라서 잘 찍는 것 이런 거 필요하고 유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유도하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세 번째 공식만 외워서는 응용 문제를 못 푼다.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아야 푼다. 어차피 공식 써서 그냥 푸는 거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다풀거든. 내 생각 그래. 이번엔 좌표 평면 x좌표 y좌표 같이 있는 거. x1 y1이고 x2 y2예요.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가 다 되는 거라서 m 대 n으로 분할하는데 m이 더 크다고 하면 그림상 이렇게 되잖아. m 대 n이 되고 여기가 외분점 P점이 될 거야.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놓고 얘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고 얘를 봤을 때 내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m 빼기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P를 너 대 너로 분할하는 내분점은 B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뭐 어쨌든지 간에 얘를 해보면 아까 x좌표랑 y좌표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x좌표 x 외분점 x좌표 m 대 n이니까 m 빼기 n을 쓰고 크로스곱이지. B가 시작 B가 끝이잖아. m에다 뭐 곱해? B n에다 뭐 곱해? A 이랬잖아. 근데 여기는 x좌표만 그랬으니까 x좌표 끝에 있는 놈을 곱하면 되지. x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mx2 빼기 nx1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고 y좌표는 n-n을 쓰고도 똑같아.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 n을 곱할 거잖아. 이번엔 y좌표라며. b의 y좌표를 곱하면 되지. my2 빼기 my1 이렇게 곱하면 돼. 외분점의 좌표는 정하다. 기억하면 되지. 해서 결론 AB는 이거 똑같아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동시에 묻는 경우가 많아. 동시에 묻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무슨 좌표? X좌표. 여기 무슨 좌표? Y좌표. 다시. 여기 무슨 좌표? X좌표. 여기 Y좌표. 그러면 일단 찍찍 커. MN을 쓴다. M 대 N, M 대 N, M 대 N, M 대 N. MN을 쓴다. 그 다음에 이 왼쪽은 x좌표고 오른쪽은 y좌표니까 이쪽은 x좌표의 끝, x좌표의 시작, y좌표의 끝, y좌표의 시작이겠지. 끝, 시작, 크로스곱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x좌표의 끝이 나오고 x좌표의 시작이 나오고 y좌표의 끝이 나오고 y좌표의 시작이 나온다고. 근데 x좌표의 끝이 x2잖아. 3분의 AB 그랬으니까 끝이 이 새끼잖아. x좌표의 시작 x1 y좌표의 끝 y2, y좌표의 시작 y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외분점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외분점은 마이너스고 내분점 플러스 됐어요? 한꺼번에 외울 수 있어요. 외분점은 마이너스 내분점은 플러스 아이씨 외분점은 마이너스 내분점은 플러스
그렇게 기억하면 조금 편할 거예요. 연습. 예를 들어서 A점이 마이너스 1,3이고 B점이 7,5 할까요? 이렇게 있대. 3번 AB를 7대4 할까? 7대4로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을 다 찾아야 되는 경우를 만났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해. 그림상으로 찍는 거는 확인 다 했잖아. 확인 다 했으니까 그냥 한다. 외분점과 내분점을 찾는다. 점을 찍지. 7대4라며 울어. 7, 4, 7, 4, 7, 4, 7, 4 이렇게 쓰고 왼쪽은 X좌표, 오른쪽은 Y좌표. 여기는 X좌표의 끝, X좌표의 시작, Y좌표의 끝, Y좌표의 시작. 시작은 뭔데? A예요. 끝은 뭔데? B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좌표의 끝 얼마야? X좌표의 끝, X좌표의 끝 7. 됐지? 7. X좌표의 시작 마이너스 1. Y좌표의 끝 5. Y좌표의 시작 옳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해놓고 외분점을 먼저 구해. 마이너스거든. 이렇게. 외분점을 구해요. 외분점을 구하면 분모는 3이고 49 더하기 4니까 53이냐? 이렇게 되고 3분의 35 빼기 10이지 23이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외분점이고 내분점은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이거만 플러스로 바꾸라고. 그치? 내분점은 분모는 11이에요. 49 빼기 4, 45 11분의 35 더하기 12 47이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됐죠? 이걸로요. 네. X좌표 시작, X좌표 끝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세 문제를 만나면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해석한달지 내분점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달지 이런 게 나오니까 잘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외분점 끝. 두 번째가요. 네모 2번. 평면좌표를 배우는 목적인데 기술들. 일단 첫 번째.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혹시 그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 좀 어렵지. 유클리드라는 그 사람이 기원전 사람이야. 그리스 시대 사람이고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평행선의 공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멋들어지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 그 사람이 만들어 놓던 기하학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등과정이야. 그 중등과정에 나오는 그 기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증기하라고 불러. 좀 어렵지. 유클리드 기하라고도 해. 관심 없을 거니까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오는 게 평면 좌표를 배웠다는 얘기는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좌표로 막 찍겠다는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석기하라고 해요. 좌표를 해석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좌표를 해석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야. 해석기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논증기하로 배웠던 것을 해석기하로 가게 되는 여기를 되게 주목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쪽을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씩 해볼게. 일단 예 1번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모든 도형에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다루도록 되어 있어. 사각형도 무게중심이 있어. 이런 의미의 사각형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무게중심은 뭐 이런 거거든. 삼각형이잖아요. 태어나 가만히 서 있으면 무게중심이었겠지. 이제 핵심은 이거야. 이걸 어떻게 찾지?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찾을까? 걔는 이런 식이야. 사각형은
항상 두 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왼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 중점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오각형 보잖아. 오각형은 정오각형이 아니어도 돼. 대충 이렇게 그랬다고 쳐. 삼각형을 이게 세 개 만들 수 있지. 보여요? 그러면 각각의 무게중심을 구해. 너 구하고 너 구하고 너 구해. 그래서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나와.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일단 알면 되는데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적 있어. 나폴레옹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이거 등장한 적 있어. 얘가. 그러니까 지문 제지문이 막 있고 등장한 적이 있어. 어쨌든 배경 설명은 됐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작도 방법이 뭐야, 혜영아? 삼각형의 무게중심 작도 방법? 괜찮아? 연수야? 무게중심 작도하는 방법? 빨리 안다 그래, 빨리. 자, 삼각형이 유교서라고 있는데 각은 대문자로 쓰세요. 단식의 방향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각은 대문자로 쓰시고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세요.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써.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 중2 때 배우지? 그때 되게 귀찮았잖아. 그때 대충 했던 거 지금 또 나오거든? 지금 넘어가 봐. 수원에 또 나와. 지금 넘겨봐. 미적분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해. 따라해봐.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란 뭐냐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게 중선의 정의야. 그래서 이렇게 중점을 연결했지. 중선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대변의 중점 여기 연결했잖아. 중선 하나고 대변의 중점 여기 연결했지. 중선이 나왔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를 무게중심 G라고 보통 얘기해.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1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삼각형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다 같다는 것도 알고 여기 삼각형을 보면 너랑 나랑 넓이가 같겠지. 왜? 밑변을 공유하고 밑변이 똑같은데 높이를 공유하고 있잖아. 넓이가 같겠지. 그러니까 6개 삼각형은 넓이가 다 똑같겠지. 괜찮니? 이런 것들을 중2 때 배운 적이 있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x2, y2라고 하고 C점을 x3, y3라고 해보자. 일단 결론부터 무게중심의 좌표 뭐니? 맞아. 맞아. 그거야. 세 점의 평균이. 따라해봐. 세 점의 평균. 결론이 그거야. 다시 따라해. 세 점의 평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세 점 사이의 평균이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소리예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하면 돼. 세 점 사이의 평균이 무게중심이야. 세 점의 평균을 안다는 얘기는 x좌표들의 합과 y좌표들의 합도 추론할 수 있게 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거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3이에요. 이 말을 딱 보잖아. 삼각형의 x좌표의 합을 알 수 있어. 꼭지점에. 삼각형 세 꼭지점의 x좌표의 합도 알 수 있고 y좌표의 합도 알 수 있지. 세 점의 평균이 1이니까 세 점의 총점은 3일 거고 세 점의 평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세 점의 총점은 마이너스 9겠지. 3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걸 증명해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요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할게. 이렇게. 무게중심 G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게 곧 G야. 이렇게 풀고 싶어. 선분 A, 서술형에 나온 학교 꽤 있어.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곧 G야. 이렇게 하겠지. 근데 M점을 구해보면 M점은 BC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중점이라는 거지. 그러면 M점은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이 되고
2분의 y2 더하기 y3이 되겠지. 두 점 사이 평균이 중점이니까. 3분의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게 g인데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하자.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 크로스고 2 곱하기 m에다가 1 곱하기 a잖아. 2 곱하기 m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2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a잖아. 1 곱하기 a가 되는 거니까 a는 x1이었거든. x1. 괜찮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이라고 3분의 2 곱하기 m에다가 1 곱하기 a야. 2 곱하기 m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2 곱하라는 얘기거든.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이 되고 더하기 1 곱하기 a니까 a의 y좌표 y1이잖아.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해보면 얘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돼.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 사이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성질이 있어. 성질이 있어. 두 번째는 걔를 할게. 얘 2번. 무게중심 수라고 할게요. 논증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도형을 해석기야. 고등학교 때 도형으로 배우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까? 그런 거랑 비슷한데 중학교 때 도형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쓰는 성질을 알 거야. 상황형 ABC가 있어.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데 전부 다 M 대 N. 여기를 D라 하고 M 대 N. 너를 E라 하고 M 대 N. F라 해. 이렇게. 조그만 상황이 또 나오지.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같다. 배웠지? 근데 왜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래? 닮은 것과 하기도 해. 맞아. 그런 식으로 증명해야 되거든.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목표가 지금 뭐냐면 그렇게 했던 것을 해석해서 해봐라. 좌표로 옮겨서 해봐라. 이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치? 해볼게. 여기를 x1, y1이라 하고 x2, y2라 하고 정확히는 게 중요해. 못 피해 끝까지. 아마 끝까지 못 피할 거야. 삼각형 ABC 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같소. 이렇게 하고 싶대. 근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이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지. 결국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이게 나온 걸 확인만 해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치? 일단 D점, E점, F점을 따로따로 구해보자. D점, E점, F점. 왜냐면 세 점의 좌표만 알면 무게중심 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 D점을 구해보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M 더하기 N. 크로스 곱이지?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고 NX2, NX1 이렇게 되고 M 더하기 N분의 뭐 똑같이 하겠지 뭐. MI2 더하기 NI1 이렇게 될 거야. 이 D점이고요. 2점 똑같이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곱 M이랑 너랑 곱하고 N이랑 너랑 곱해야 돼. 일부러 내가 손가락으로 다 가리키면서 하고 있어. 그림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서 그래. Y좌표는 똑같겠지. M 더하기 N분의 MY3 NY2 이렇게 됐겠지. 그죠? 그 다음에 F점 M 더하기 N이 있고 크로스곱이야 또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해야 돼. 그러니까 MX1 왼쪽으로 X좌표니까 MX3
m 더하기 n 그래. 아이고 개기쳤네. m y1 크로스 곱이야. n y3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겠지? 그러면 이 세 점의 평균이 B가 나와야 되고 y좌표의 평균이 세 점의 평균 걔가 B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평균이 같음을 보이는 거니까 평균이 같아? 초점이 같을 거 아니야. 초점이 같을 거라서 위에서 x좌표의 합은 너였다고. 보여? 여기에서 x좌표의 합이 네가 닮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이걸 합해봐. 쭉 합해봐. 너랑 합하면 m에 x1, x2, x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랑 합하잖아. n으로 묶어서 x1, x2, x3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마저 하자. 물론 m 더하기 n은 분모 있겠지.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분자가 m 더하기 n으로 묶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고 m 더하기 n으로 나누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너의 x좌표의 합이 너였구나. 좌표 합이 똑같네. 이렇게 평균도 똑같겠지. 됐어요? 오른쪽 합해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합하면 m으로 묶으면 y1, y2, y3 n으로 묶으면 y1, y2, y3 m 더하기 n으로 묶으면 y1, y2, y3 m 더하기 n 나누면 y1, y2, y3 이렇게. 이거 기억해요. 유도하는 과정은 되게 간단하잖아. 암기하셔야 돼요. 답변을 m대n으로 내부라는 점을 통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m대n으로 내분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대1이야. 삼각형의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여기 잡아요. 각변의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어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조그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1대1로 내부라는 점이 중점이니까. 됐어. 3번. 니들 덜 좋네. 니들이 잘 됐죠? 예, 3번. 또 무게중심이야. 세 번째. 이렇게 많이 나와. 죄송합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 이렇게 있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값을 갖는 그런 P점은 무게중심이요. 이게 결론이야.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제곱의 합이지.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갖는 P점은 무게중심입니다. 이게 결론. 결론 여기야. 결론 여기인데 유도 과정이 더 중요해. 해볼 때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을 쭉 쓸게. 안 돼. 이래. 누점사의 거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계속 써볼게. 해요.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지랄이죠. x 빼기 x2의 제곱 y 빼기 y2의 제곱 길다. x 빼기 x3의 제곱 y 빼기 y3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x쪽은 3개가 있고 y쪽도 3개가 있다는 걸 알아. 이렇게 얘가 최소값을 갖는 이런 얘기니까 x쪽을 정리해 보자고. 너를 정리할 거야. x제곱이 3개 있잖아. 3개 있으니까 3x제곱이고 빼기 2배의 x1x 빼기 2배의 x2x 빼기 2배의 x3x 이렇게 있으니까 빼기 2배의 x1 x2 x3 너의 x 이렇게 있겠지.
상상도 해야 되나?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나왔겠지. 나 이거 소설에서 봤다. 증명하세요. 문제에서 얘를 이용하는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데 대놓고 증명하세요 내가 봤어. 귀찮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y축도 지금 봐. 똑같겠지 뭐. 3y 제곱 빼기 2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해놓고 y1의 제곱 y2의 제곱 y3의 제곱 얘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윗식이랑 아래식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겠지.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런 x, y 이런 걸 구해보래. 큰일 났어. 일단 여기 아무 말 없어도 여기 있는 x하고 y는 좌표니까 실수일 거야. 실수일 거라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에다가 중간에 해야 되나? 중간으로 치고 x제곱 빼기 3분의 2에 x1, x2, x3 너의 x가 되고 이런 식으로 뒤에 방가 나가겠지? 보여? 이런 식으로 묶일 거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3으로 묶어 y2의 제곱 빼기 3분의 2에 조금 재수없어 y1, y2, y3 이런 식으로 보겠지. y가 되고 뒤에 막 블러블러블러 나오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갖다 바꾸고 싶어. 바꿔보면 위에 거부터 3에다가 x 빼기 x의 개수를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3분의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x의 3의 완전 제곱식 꼴로 바뀌고 여기도 바꿔. 너도 바꾸면 3에다가 y 빼기 y의 개수를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3분의 y의 1 더하기 y의 2 더하기 y의 3까지 오고 너의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 지랄 발광한 거 애들이 막 있겠지. 괜찮아?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바꿔놨거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겠지. 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식은 스타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 이렇게. 크거나 같을 거라서 최소값은 스타라고 할 수 있고 그때의 x가 뭐냐면 네가 0 될 때 x값 그만 줘라. 네가 0 될 때 y값이 x좌표 y좌표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x를 구해보면 x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y좌표를 구해보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 끝인데 이걸 증명 굳이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숫자로 등장해. 문제가. 숫자로 등장하고 대놓고 증명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실수의 상징 원전 제곱식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잘 기억해라. 유도하는 과정을 해보는 것이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문자를 소개하는 편이야. 메모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싶게. 공부하기 싫죠? 가까이 해서 그래? 나도 우리 딸도 아빠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 1월 1일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을 거잖아. 일주일 가겠죠. 네, 4번. 중간 정리. 이거 별. 파투스 정리라고도 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읽어보면 파투스라고 안 읽고 파푸스 이렇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파투스 정리를 중학교 때 아마 해봤을걸? 일단 중선이 뭔지를 알아야지. 중선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게 중선이야. 아까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었잖아. 중선 정리를 일단 쓸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A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걔를 중선이라 해. 이렇게. 중위도형이 너무 중요해. 중선 정리가 뭔지 아니는데? 기억나니?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지 않니? 집중. 내 손을 잘 봐. 내 손을 잘 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제곱지? AB의 제곱 AC의 제곱 2배 AM의 제곱 B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아 물론 BM이랑 CM이 같으니까 BM의 제곱 대형품으로 CM의 제곱을 써도 괜찮아. 다시 손을 잘 봐. 집중. 나봐. 중선이 꽂혔지?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혹은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됐죠? 증명 어떻게 하지? 이 중학교 방식으로 증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얘가. 까다로운데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좌표를 해석하는 거잖아. 본격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좌표를 해석할 때 포인트는 원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가 문제예요. 원점을 A로 잡나 B로 잡나 C로 잡나 M으로 잡나 다 상관없어 보이는데 각이지 않냐? 이게 편할 것 같지 않니? M을 원점으로 잡고 증명하자.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M을 원점으로 잡고 증명을 하자 했으니 여기를 M이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고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너를 B라고 둔 후 A를 이쯤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중선은 AM이었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 M은 BC의 중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좌표를 옮겨놨단 말이야. 좌표를 옮겨가지고 푸는 걸 꼭 물어봐. 꼭 물어봐. 여기는 좌표를 C, 제로. C가 양수라고 난 봤어? 길이가 C지. 요거의 길이도 C겠지.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제로. 요것만 하고 쓸 거야.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A, B.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래놓고 증명하러 갈게. 좌변부터 봐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잖아. AB의 제곱, X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거,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이게 좌변이었어. 보여요? 그 다음에 2배 AM의 제곱. A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뭘. 하나가 원점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BM의 제곱. BM의 거리가 C야, C. 큰 걸 작은 걸 빼면 되잖아. 0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되지. 거리가 C란 말이야. 걔 제곱이니까 C제곱. 임을 보이는 제곱 맞거든? C를 쓰자마자 끝이야.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지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그럼 그냥 바로 얘지. 증명 끝인 거야.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 평면도에서 증명하기가 까다롭지만 좌표로 해석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는 예로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말은 이 중선 정리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필요해. 이게 왜 또 그러냐면 내가 전에는 그랬다. 2년 전 수능 강의할 때는 야 중선 정리 그거 고1 나부랭이 새끼들이 하는 거니까 됐어 씨 넘어가 이랬는데 금년부터 내가 그렇게 못해. 육모에 나왔거든.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중선 정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었어.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었다고. 그치? 그래서 배우는 즉 중선이 등장하면 중선 정리를 떠올리면서 해보자. 실제로 1학년 때 원쪽으로 가잖아.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쓰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고3 모의고사에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문제가. 그러니까 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이에요. 좀 쉬어요. 10분만 쉬어요. 졸리는데 참느라고 애쓴다. 봐요. 중간 정리까지 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가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인데 얘는 뭐랄까 여러 가지 성질들 를 해볼게요. 아, 참. 1번부터 해봅시다. 니네 자개 이등분선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지? 그거 하자. 이건 이등분선. 정확히 2학년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 각의 이등분선은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지. 그거를 한꺼번에 해보자. 이렇게 있고. 잠깐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되나? 이렇게 이쪽 피자. 이렇게. A, B, C가 있대요. 항상 A, B, C가 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을 해보래. 그럼 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너랑 그게 같은 이런 상태겠지? 그러면 요거를 알아. M 대 N 비율이야. 이게 M 대 N이겠지? M 대 N. 요 점의 좌표를 D라고 할게. 괜찮아? 알잖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오케이. 보조선을 넣어서 증명하면 되지.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 쭉 갔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꽂으래요. 여기가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이 됐죠. 얘가 만나는 이 점을 2점이라고 할게. 이것도 기억나? 집중. M 대 N은 M 대 N이었어. 이렇게. 그랬었어. 이것도 뭐 이렇게 너랑 평행하게 거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상태였지. 이때 확인할 게 이거다. 이 D라는 점은 선분 BC의 내분점이고 E라는 점은 선분 BC의 M 대 N 외분점이야. 보여? M 대 N 외분점이야. M 대 N 외분점이야. 써드릴게. D는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점은 일찍 끝낼게요 오늘. 네. 선분 BC의 M 대 N 외분점이에요. 한 1분만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는 거니까요. 뭐겠요?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그림에서 니네 원 떠올릴 수 있니? 원을 떠올려야 돼. 이 원이 되게 유명한 원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원의 방정식 할 때 좀 자세히 그때 증명하고 얘기를 할게. 결론만 여기는 써낼게. 이 두 개는 중학교 때 했단 말이니까 넘어가고 D점과 E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A점을 지나. D와 E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A가 거기를 지난다를 기억해.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한번 BC가 있지?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을 외분하는 점이 있어.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원방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돌아가는 판이구나.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거기를 지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얘 두 번째요. 또 문제를 풀다가 도형 문제가 이런 게 등장하지. 얘 두 번째. 평행사 변형, 마름모 뭐 이런 거 나와요. 이것도 중2 과정인 것 같은데 평행사 변형, 일단 마름모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빠 저게 뭐야? 다이아몬드야? 마름모라고 한단다. 그랬는데 평행사 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변끼리 일단 평행해야 돼.
우리 별거 많이 해봤잖아. 뭐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요놈의 길이랑 요놈의 길이가 같고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고 뭐 페어로 같은, 쌍으로 같은 이런 거지. 근데 문제 풀 때 해석을 하게 되면 좌표로 옮기게 되면 이 성질이 별로 중요치가 않아. 필요한 게 딱 하나가 더 필요해. 뭐지?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중요했던 게 하나 있는데 맞아. 그거야. 그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즉 대각선의 중점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평균과 이 점과 이 점의 평균은 일치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지. 됐죠? 중점이 같다는 얘기니까 1대1로 내분점을 하는 거잖아. 두 점의 평균과 두 점의 평균은 같다. 즉, 두 점의 x좌표의 합, 두 점의 x좌표의 합 같다. 두 점의 y좌표의 합, 두 점의 y좌표의 합 같다. 중점이 일치하니까. 그 얘기. 일단 마름모. 마름모가 뭐야? 그렇지. 네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해요. 마름모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성질은? 그러네. 그런데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하죠. 됐죠?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평행사변이 되도록 하는 좌표,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좌표, 이거를 구하라. 이런 거를 할 때 저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얘 한번 지울게.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들어봤니? 오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까지는 알지? 교과 과정에 벗어난 게 수심이 있고 방심이 있어.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수심은 문제 등장해. 방심도 문제 등장해. 근데 수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방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 가우스처럼 그래. 그런 거야. 알기는 알아야 돼. 근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중학교 2학년 때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오잖아. 수원에 또 나와. 미적분에 또 나오고 수투에도 또 나와. 그러니까 못 피해. 그래서 하나씩 하려고. 내심. 내심의 뜻, 내 저번의 중심. 간단하죠? 내심의 뜻, 내 저번의 중심. 삼각형이 있어요. 내 저번의 중심이에요. 딱 이러면 되지. 삼각형 ABC가 있고 내 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삼각형의 유교서에 의해서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기로 했어요.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성질부터. 여기가 접점이야. 각 삼각형의 변들이 접선이 되는 거 아니냐? 접점을 찍어놓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어요? 수직이겠죠? 접점을 연결했어요? 수직이겠죠? 접점을 연결했어요? 수직이겠죠? 그럼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 이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이번에 반지름 R이라고 한다.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은 반지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거지. 내심의 작도는요? 내심은 뭐의 교점이지? 네. 성질을 지금 노란색으로 했잖아. 작도하는 방법은 작도란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로 그릴 수 있는 걸 작도라고 하는데 기억나지? 기억나?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지 않니? 근데 이 선이 무슨 선이었더라? 네.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이거 끝까지 괴롭힐 거야 아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작도하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만나는 이 지점을 M점이라고 하자. 노란색 이 지점을 D점이라고 하자. M과 D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일치하겠지. 괜찮아? 정삼각형이어도 일치하겠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차상은 이래. M과 D가 다를 수도 있고 M과 D가 같을 수도 있어.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일 때는 같겠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즉 B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꽂았는데 그게 여기에 따라들지 않을지는 삼각형 모양을 보고 판단해야 돼. 됐죠? 미적분 수능 기출문제가 그걸 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조심해야 돼. 그치?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많이 나오죠. 내심이 등장한 문제를 보면 넓이 관계 아셔야 되고 길이 관계 아셔야 돼. 넓이 관계란 삼각형의 넓이가 밑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지? 삼각형 3개 합하면 전체 넓이잖아. 괜찮아? 그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R,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R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가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편하겠지. 이렇게. 여기를 ABC라고 하고 여기는 A. 마주보는 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럴 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로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장점이 있어. 괜찮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BC야. 일단 둔각 삼각형에서 되긴 되는데 얘가 삼각형에서만 다룰게. 일단 지금 설명할 때는 왜냐면 사인 150도 이런 게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A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긴 했어. 여기는 C라 해. 중3 때 배웠을걸?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항상 구할 수 있다. 그렇지?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이때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과 끼인각 AC sin B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런 S 구하는 기술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 됐죠? 여기서 이제 소결론은 내저번의 반지름은 결국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하고 각변의 길이의 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거를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다. 내저번의 반지름은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하고 각변의 길이의 합으로 나눈다.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하고 각변의 길이의 합으로 나눈다.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각이라면 2분의 1 AB sin 세타 형태로 계산하면 되고 이게 둔각이어도 상관없다. 둔각이 상관없어. 괜찮아. 됐죠? 이제 길이 관계로 지울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네. 좀 아까 귀찮은데. 어차피 분석 안할 거잖아. 그렇죠? 길이 관계. 이거 중요하지? 길이 관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이 길이 관계는 여태까지 평가 문제를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되게 많았어. 길이가 직각삼각형이 많았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걸 중학교 때 더 많이 안 해서 둘 다 설명할게. 일단 여기 이 변의 길이랑 D, 유변의 길이는 같겠지. 왜? 합동이거든. 또 유변의 길이랑 유변의 길이는 같겠지. 왜? 합동이거든. 또 유변의 길이랑 유변의 길이는 같겠지. 왜? 합동이거든.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x로 둘 수 있고 여기를 y라고 두면 여기도 y로 둘 수 있고 여기를 z라고 두면 또는 z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는 x 더하기 z예요. c는 z 더하기 y예요. b는 x 더하기 y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은 따로 볼게. 직각삼각형은 따로 그릴게. A, B, C가 있어요. 네 점을 그려. 병신아, 못 그리냐? 자, 그랬지? 네 점을 형식이 여기 있을 거야.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네 집이니까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겠지?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을 거야. 그러면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는 어쨌든 같고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랑 또 어쨌든 같고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랑도 같을 거야. 그 상태지. 변의 길이를 표시해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직각삼각형일 때는 노란색의 길이가 뭐냐면 꼭 반지름이야. 노란색의 길이가 꼭 반지름이야. 보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파란색의 길이는 A에서 R을 빼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은 길이니까 A에서 R을 빼면 되겠고 빨간색의 길이는 B 빼기 R이지. 못 피한다. 못 피한다. B 빼기 R이야. 피할 수가 없다 이거. 이거 뭐 수선해발 내려줄까?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소결론이 이거야. C라는 변은 B 빼기죠. A 빼기 R과 B 빼기 R을 더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R이니까 절로 보내면 2R이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빼요. 이런 말이지. 따라서 내점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하나 또 생겨. A 더하기 B에서 B 빼는 길이를 빼고 걔를 2로 나누세요. 두 개 다 기억해야 돼. 그거를 나는 넓이 관계 길이 관계라고 했을 뿐이야. 넓이 관계 길이 관계라고 했을 뿐이야. 다 기억해야 돼. 다 나와. 싹 나와. 내시만 하니까 지치는데 그만할까 이제? 외심은 더 살벌한다. 그까지 지워도 돼요? 외심하죠. 네, 가져오세요. 외심.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알았다. 외접원의 중심이겠지. 자, 외접원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외심에서의 첫 번째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 H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고 보이지? 둔각일 때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겠지. 왜냐면 이게 수직이니까. 돼요?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둔각삼각형 삼각형 외부에 있고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에 있고 예각삼각형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즉 외심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당연히 알아야겠고 유수학교 잘 나와야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 가장 긴 변을 알 때랑 가장 긴 변을 모를 때. 두 가지로 분류인데 가장 긴 변
알고 있을 때. 나는 그 가장 긴 변을 그냥 C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을 모를 때. 오리무중일 때. 가장 긴 변을 할 때는 보통 다 알더라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으니까 C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는 커요. 이러면 끝이지 그냥. 맞지? 이러면 어떡해? 가장 긴 변이 뭔지 몰라. 근데 삼각형의 길이가 A, B, C예요. 이래놓고 풀래. 그러면 아무 변을 잡는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잠깐만. 야, 잘못했잖아. 오이씨. 이게 더 긴 거잖아. 잘못했지? 가장 긴 변이 C보다 나머지 두 변이 더 긴 거잖아. 또 잘못했어요. A가 있는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있으면 일단 이게 긴 것은 맞을 텐데. 맞지? 이거는 맞을 텐데 하나가 더 있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 기억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모를 때는 한 변 아무나 갖고 와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다. 왼쪽 칩도 같이 세워야 된다는 기억이죠. 아무 변을 잡아도 다 똑같아. B를 잡잖아. A 더하기 C보다는 작고 A 빼기 C의 절대값보다는 크다. 차보다는 큰 거니까. C를 잡아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보다는 작고 A 빼기 B 너의 절대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이제 나오더라고.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를 때는 나와. 원래는 이렇게 풀잖아. A가 가장 긴 변일 때, B가 가장 긴 변일 때, C가 가장 긴 변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방에 쓰면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 문제도 나왔을 때는 소리지. 됐죠? 1번 됐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다. 두 번째는 원이 있고 얘가 삼각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BC. 두 번째 성질. 얘가 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야. 성질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꼭지점을 연결하면 반지름이잖아. 꼭지점 연결하면 반지름이지. 꼭지점 연결하면 반지름이야. 같겠죠 뭐.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할게. 안 써도 되지? 반지름의 위치. 아래 위치. 요거만 알면 돼. 자, 작도 방법은 뭐예요? 작도 방법. 작도 방법. 옛날 한옛날의 기억상 작도 방법이 이랬어. 작도 방법이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지 않았니? 옛날 한옛날에 이랬거든. 이 선이 무슨 선이? 중선? 각에 있는 분선? 수직 이등분선. 조심해야 돼.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성질을 써놓고 나서 반대되는 걸 추론해 나가면 돼.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또 있어. 사인 법칙. 다시 그릴게. 꽤 많아. 아이씨, 개 많아. 원이 있고, ABC.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외접안의 중심이 뭐 이쯤 있겠지? 이렇게. 외접안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할게. 여기 수원한 사람 좀 있지 않니? 수원했던 사람 손? 한 명밖에 없구나. 일단 사인 법칙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 참고로 중3 과정에 나오는 삼각 B 문제 있잖아.
아주 많은 문제가 이걸로 풀려. 정상 과정에 나오는 문제가 아주 많은 문제 이걸로 풀리는데 어쨌든 변 마주보는 각 A겠지. 왜냐면 각이 있으면 마주보는 변을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변 마주보는 각 같겠지. 거기다가 사인을 붙여. 너랑 변 마주보는 각 같겠지? 사인을 붙여. 변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여. 일단 이 세 개는 같아. 이 세 개는 같은데 뭐로 같냐면 요저번에 지름으로 같아. 이 사인 법칙이야.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같다. 그게 이하로 같다. 이건데 증명 과정이 되게 중요해. 중간 지식만 있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세요. 여기 호 BC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A다. 보이니? 그러면 똑같은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은 전부 다 같잖아. 근데 도형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BC를 품고 있는 원주각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요 점을 택하자. A'. 여기에는 A라는 각이 있으면 A'이라는 각도 A랑 똑같을걸? BC를 똑같이 품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A라는 각과 A'이라는 각은 같소. 각이 같으니까 사인을 걸어도 같을 거 아니야. 사인 A랑 사인 A'은 같소. 이걸 알아. 사인 A를 분석하라는 이 말을 사인 A'을 가지고 나는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여기가 90도지. 이렇게. 사인 A'은 여기 2R이죠? 중요한 순간에 가면 못 알아먹을 텐데 여기가 라지 2R이야. 됐지? 근데 사인 A'은 2R분의 A지 않니? 2R분의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R분의 A가 돼. 아이고. 매년 같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결국 사인 A가 너라는 거야. 사인 A는. 어차피 못 피해. 언젠간 하겠지. 두 개 자리 바꿔. 2R 사인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마찬가지 방법으로 B, C에 대해서 해보면 B, 사인 B가 되고 C, 사인 C가 되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돼. 세 개가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 얘의 본격적인 활용은 뭐 수학 원칙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 외정환이 등장하면 이렇게 원적의 크기는 같다를 이용해서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죠? 여기에 대한 활용은 수원에 할게. 외워하시고. 하나만 얘기할까? 하나만 얘기해보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겠지? 그 말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 이 소리야. A 대 B 대 C는 하나만 더 알려줄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된다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 이런 게 첫 번째 활용이고 하나 더 하자. 여기 보면 집중.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이지. 이 중에 세 개 알면 하나 알겠지. 변 마주보는 각 하나 알고 나머지 한 변을 딱 알잖아. 사인 B 구할 수 있겠지. 변 마주보는 각을 아는데 너의 각을 알잖아.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활용은 변과 마주보는 각에 넣으면 쓸 수 있어. 자세한 활용은 수원 시간에 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줘. 열심히다. 내가 할 게 많아. 지워. 참 잘냈어 했던 내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를 제대로 하는 것은 그 기하라는 과목에서 공간도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때 입체도형을 언제 배우지? 중1? 중2? 중3? 중1? 입체도형 때 사면체를 본 적이 있지 않니? 사면체? 면이 4개인 거. 사면체. 정사면체는 아니고. 이런 사면체가 있대. 이게 오라하고 ABC라고. 면이 4개 있으니까 사면체겠지? 정사면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각 면이 정사각형은 아닐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집중. 5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꽂으면 H라고 할게. 이 수선의 발은 밑에 있는 삼각형에 어디에 꽂히니? 정삼각형일 때 그게 맞아. 맞아. 정삼각형일 땐 그게 맞아. 근데 내가 여기도 아프세요. 선물이에요? 어떻게 심부름 하고 와요? 이거 진짜 착하다. 와, 떠나라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면체가 있는데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꽂으면 어디를 꽂힐까? 외심? 내심? 외심? 도형 좋아하는구나. 외심으로 꽂혀요. 외심으로 꽂혀요. 사면체에서 수선의 발을 꽂으면 얘는 일단 삼각형 ABC의 외심으로 꽂혀요. 외심으로 꽂히는데 마침 이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은 참 아름다운 새끼잖아, 이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심지어 수심까지 싸그리 몽창 다 일치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이제 연수얘기가 맞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거지. 외심으로 꽂히는데 마침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정사면체 같은 경우 올 거 아니겠니? 무게중심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봐 정사면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냥 대충 얘기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냈더라고요. 되죠?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문제 정사면체가 아니었어요. 외심임을 알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 내심, 외심, 무게중심까지 했고 이제 수심 남았네. 지워요. 수심. 수심은 당장 표시할게. 공식적인 명칭은 없으니까. 수심. 세 수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낸다는 거지. 수선을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세 수선의 교점이 얘가 삼각형일 때는 되게 심플해. 왜냐면 얘가 ABC잖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거냐 중딩 수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선을 내려볼게. 수선 내렸어. 수선 하나. 수선 내렸어. 수선 하나. 수선 내렸어. 수선 하나. 여기에 수심이 있겠지. 세 수선의 교점. 되죠? 정각삼각형일 때는 쉽지 않을걸? 수원에 나왔다. 수심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는 자가 풀 수 있게끔 나온 게 교육적 모의고사에 등장한 적이 있어. 자, 집중. 예각삼각형은 수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거 보이지? 둔각일 때는 어디 있을까? 수심의 위치 잡을 수 있겠니? 자, 세 수선의 교점이었는데 수선의 정의가 뭐냐면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걔를 수선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알겠어. 형, 나 알겠는데. 수선, 보이잖아. 그러니까 A라는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건 말이 돼. 근데
B라는 꼭지점에서 대변이 AC 아니니? AC의 수선을 내리려면 연장선에다가 내려야지. 뭐야 이거? 연장선에 내려야 돼? 색깔 바꿀게. 너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C라는 점에서 대변 AB에다 대고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 연장선에다 내려야 돼. 가요, 으아,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A에서 수선의 발을 꽂으면 여기인데 가만 있어봐. 세 수선의 교점이라며. 올라가. 여기야 여기. 보여? 삼각형 밖에 있어요. 삼각형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외부에 있고 두 개를 조심하세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야 되는데 연장선에서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십시오. 기초문제 있어요? 있어 이거 있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중심할게요. 방심 들어봤니? 안 들어봤지? 네, 지금 들어봐 이제. 이게 용어는 사라졌어. 이 방심이 무슨 소리냐면 방정원의 중심인데 이게 이상하지. 방정원이 뭐야? 방심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는데 방심에 관련된 문제는 또 나와. 미친 새끼들이야. 왜 그러나 모르겠어. 자, 출발해보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방정원이 뭐냐면 여기서 연장선을 넣는다. 연장선을 거. 이 B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는 예각이 좀 둔각이잖아. 둔각에 이등분선을 긋는다. 여기는 C라는 각이 있는데 둔각에 이등분선을 긋는다. 그치? 근데 A만 예각에 이등분선을 긋는다. 아, 씨, 모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하나만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두 개는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만나. 이렇게. 근데 이게 원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원이라고 불러요. 방정원의 중심이요. 이걸 방심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외곽의 이등분선과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만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원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구나를 알아야 된다. 그치? 그걸 기억하라는 소리야. 혹시 뭐라 그러지? 여기를 L, M, N. C의 연장선이 갔을 때 이게 접점이라는 얘기고 연장선이 있는데 접점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장선이 쭉 걷잖아. 근데 이미 여기 그게 이등분선이지. 이등분선이니까 집중. M 대 N은 M 대 N 이랬을 거야. 그치? 그런 비율 관계를 만족하고 있을 거야. 몇 문제 없는데 나오더라고. 왜냐면 지랄이야. 뭐 그래. 또 요놈의 길이 수직이적이 접선이니까 요놈의 길이 같아 달라. 같아. 수직 접선이니까 둘 다 반지르면 이것도 할게. 이렇게 연결해. 얘도 수직.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 이렇게 했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기억은 좀 해줘. 여기까지가 평면좌표의 설명 끝이에요. 숙제는 별거 아니야. 보다이 사지 마. 걔가 없으니까. 응?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실 조금? 어차피 니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쉬잖아. 근데 방학이에요.
학원 봐. 하루에 왜? 정이 좀 없어요. 네? 근데 일단 그동안의 숙제부터 확인.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를 다 했나요? 해요? 5단부터는 했어요? 워크북은요? 아니 저 일주일 빠졌다고 플러스 824번부터 요즘 적어. 별로 없어. 824번부터 어디까지야? 830 아니야 880 네, 80이요. 3번 880. 여기까지가 워크북에 네 8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가 평면좌표에 대한 워크북 문제거든요. 공개되면 안 돼드릴 거예요. 이게 일단 문제예요. 기술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동그라미 3번 저거 숙제. 오늘 나갈 숙제는 이게 다야. 와. 하나만 더. 기술 들어가 썼죠? 동그라미 2번까지 했죠? 동그라미 3번이요. 그 귀여웠던 중학교 시절로 가요. 엄청 귀여웠잖아. 아, 지금 중학생이잖아, 참. 곧 이제 아니겠죠? 자, 지금을 즐겨라.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놀아. 뭘 공부를 해. 찔리지? 공부 안 하고 있는데. 5분만 2. 자, P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 P가 있대요. P는 X축 위에 점이래. 한번 따라해봐. P는 X축 위에 점. 다시 P는 X축 위에 점. 이랬대. AP 더하기 BP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래? 얘가 최소값을 갖는 P점을 구하래. 아, 최소값부터 하자.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래? 민주가 어디 갔다 왔죠? 베트남이었나요? 쌀국수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좋았겠어요. 가고 싶다는 아직. 선배가 이렇게 변호사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데 계속 못 가요. 장사 잘 되나 봐. 선배 얘기는 좀 괜찮아. 한국 기업이 많다면서요? 네? 한국 기업이 많다면서요? 기업이요? 네. 기업이요? 저 기업이요? 기업, 회사. 아, 네. 회사. 왜 이렇게 베트남어로 안녕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구나. 몰라요 이러면 되는구나. 몰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요는 뭐예요? 밥은요? 아니, 야, 베트남을 갔을 때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영어 쓰면 되나? 네. 아, 영어를 잘하니까요. 네. 정의조 영어학원 다니는 거죠? 아, 정의조 영어. 정의조 다니는 분 들어봐. 뭐, 개 많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 못 쉬어, 그러다가. 못 쉬어. 이 점을 내려요. 우와, 잘하잖아. 일단 말이다. 고마워. 이런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식으로 일단 써보는 거잖아. 식을 쓴다 쳐. P가 X축의 점이니까 A, 0이라고 적고 식을 쓰자.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를 씌웠죠. 그러니까 BP의 거리,
xf 차의 제곱 yf 차가 2니까 4를 내서 루트를 씌워서 이거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 대충 뭐 미분하면 되거든. 근데 미분을 모르잖아. 미분을 모르니까 식을 세워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아. 그리고 미분하는 게 훨씬 더 길고. 그래서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병신아, AP랑 BP 거리압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B를 대칭 이동시켜. 이쪽으로. B'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지. 5,-1이라는 거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너의 거리랑 같다는 걸 알게 되거든. 식을 쓸 줄도 알아야 돼. AP랑 BP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AP랑 BP의 거리랑 B'P의 거리가 같잖아. B'P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바라볼 생각인 거고. AP랑 B'P가 가장 짧으려면 이래야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장 짧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걔는 쓸 줄 알아야 돼. A, B 프라임 너의 거리가 가장 짧겠구나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가 되는군. 이렇게 돼서 A, B 프라임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걔를 구해보면 X좌표 차가 3이고 Y좌표 차가 5잖아. 25. 아, 잠깐만. 좀 맞추는 좀 해라. 루트가 되는 거겠지? 얘를 해보면 루트 9 더하기 25니까 34 이런 식으로 최소값은 34예요. 이게 평면 좌표 문제고 최소값은 너라는 거야. 최소가 되는 P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구해? 최소가 되는 P를 구해. 그럼 어떻게 해? 제가 A, B 프라임 직선의 방식을 구한다. X절편에서 잘했지. 콜. 빨리 그렇다 그래. 그렇잖아. A, B 프라임 직선의 방식을 구하지. 거기에 X절편. 얘를 구하면 P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지. 기울기 해볼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5. 뭐 지나는 점이 대충 뭐 이거라 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 x 빼기 2 플러스 3 이렇게 하겠지. 이거 x값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 y가 이렇게 x값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면. 자, 여기까지가 평면좌표고요. 숙제는 아까 거고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준수야 방폭 한번 하자. 방폭하고 다시 접속하자.